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일반고 일괄 전환에 대한 추계 예산 문제로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HP 프린팅 코리아가 판교에 신사옥을 개소했습니다. 강릉시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 공고를 운영합니다. 정읍시의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자사고, 특목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문제와 관련해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또다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추계 예산액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 상태로는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 한동안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필요한 예산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회의를 시작한 지 40여 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유은혜 장관의 답변이 혼선을 빚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명확한 산출 근거와 총 추계 예산액을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추산 근거도 적혀 있지 않은 3줄짜리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를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 역시 정확한 예산 산출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에 관해서는 국회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이 이거 엄격하게 좀 주의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한 그 상세한 자료가 나와서 의원들을 납득시키지 않으면은 이 회의 이 자리에서 이 예산안 그 심사를 저희들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유 장관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과 관련해 혼선을 빚은 점을 인정하며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교육부의 추계 비용이 달랐던 것은 기준 연도와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가 없고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고를 투입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서 다룰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에 몇 개 학교가 어느 교육청에서 전환할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무상교육 추가 비용의 포함 여부도 도마에 오르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회의는 20여 분간 정회됐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은 앞서 출간한 2권의 책의 완결편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은 이 의원이 앞서 펴냈던 신재생에너지 백과사전과 미래에너지 백과사전에 이어 3부작으로 된 청소년에너지 입문서적의 완결편입니다. 이날 출판기념회를 통해 이 의원은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지구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수소경제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고 이거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도 정말 아닙니다. 그냥 지구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지구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청소년을 위해 책을 쓴 것이 인상 깊다면서 이 의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눈이 되어주겠다. 미래를 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큰 걸음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이 의원의 책 출간을 축하하기 위해 발걸음한 사람들로 행사장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동료 의원들 역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대야 협상 그리고 우리 원내 전략을 총지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의원입니다. 이번 하성시에서 21대 국회에 당당하게 삼선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21대 국회에서 20대 못한 개혁 입법들을 좀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이원호 의원 화이팅! 과학 쪽에 또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식견과 그쪽에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특히 더 존경하고 제가 본받을 만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승승장구하셔서 정말 국민들한테 정말 존경받고 진짜 칭찬받는 그런 의원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이원욱 의원의 책.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을 위한 동양고전과 해금의 가을 공연이 종로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일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동양고전과 해금의 가을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2019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 문화사업 중 하나로 고전 속에서 삶의 답을 얻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민족문화 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내 안의 흥을 깨워라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하며 고전을 통해 인생 속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인 이주연의 고품격 해금 연주가 함께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아름다운 해금 연주를 감상하고 동양고전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며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소속 행복나눔 봉사단이 지난 6일 노인회지회 강당에서 그림 이야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행복나눔 봉사단이 관내 요양원에서 치매 인지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 개막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해 자원봉사단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막식은 격려사와 축사, 경과 보고, 영상 상영,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에는 봉사단이 치매 노인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함께 스케치한 작품과 캐리커처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IT 기업이 밀집한 판교는 인적 그리고 물적 인프라가 풍부한 곳이죠. 지역적 이점과 환경 기반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판교의 터를 잡고 있는데요. HP 프린팅 코리아가 판교에 신사옥을 개소했습니다. HP는 1939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차고에서 창업한 실리콘밸리 1호 기업이죠. 2017년 삼성전자 프린터 사업부를 인수해 HP 프린팅 코리아를 설립하고 지난 9월 백현동 알파돔 타워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HP 프린팅 코리아가 새로운 둥지에서 국내 업체와 협업 기회를 넓힌다면 성남의 아시안 실리콘밸리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HP 프린팅 코리아는 오는 2022년 초 수정구 고등지구에 지하 5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프린터, 복합기,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R&D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성남시와 경기도 HP 프린팅 코리아는 HP 신사옥 건립 양해각서에 공동 서명하고 글로벌 전략 R&D 허브의 성공적 구축과 IT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잦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철, 강릉시는 대형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본청과 18개 읍면동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 19곳을 운영하고 산불 감시원과 산불 진화 차량을 배치해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항공관리소와 공조해 산불 진화 헬기 5대를 배치하는 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에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해안 6개 시군과 유기적인 협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산불 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청사 준공식이 지난 5일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횡성읍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문화교류의 장이 되어줄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준공식이 지난 5일 신축청사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두희 횡성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군의원 및 도의원, 역대 횡성읍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준공을 축하했는데요. 총 사업비 78억이 투입된 횡성읍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읍사무소를 철거 후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고 옛 횡성군 보건소를 부분 철거 후 리모델링해 주민자치센터로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지난번에 협소했었는데 새로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민원인들도 좀 편리하실 거고 또 주민 자치위원회가 지하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공간이 새로 생겼으니까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좁고 건물도 좀 낡고 또 오래돼가지고서 또 주민들이 휴식 공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했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해소할 것 같습니다. 횡성군은 새롭게 신축된 횡성읍 행정복지센터가 민원 서비스 편의는 물론 복합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새마을회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평창읍 올림픽 전통시장에서 2019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름부터 직접 심고 가꾼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각종 양념류를 준비해 배추를 양념에 버무리고 완성된 김치를 박스에 담아 포장을 진행하는 식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는 관내 8개 취약계층 800세대에 전달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정을 나눴습니다. 관계자는 매서운 폭염과 태풍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성스럽고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세계 디자인 수도인 프랑스 릴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8일 실 프레데리크 릴 메트로폴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대구시를 직접 방문해 우호협력도시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품을 교환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섬유산업을 이끌어 왔다는 데서 유사점이 깊은 대구와 릴은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교류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섬유전시회와 미술작가 교류전,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다 우호협력도시 체결이라는 결실을 이뤘습니다. 릴은 아시아 도시로는 처음으로 대구와 우호협력도시의 인연을 맺었고 대구는 릴이 유럽 도시로는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이탈리아 밀라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번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계기로 공연, 전시회, 대학생 교류, 기업 지원 등 문화예술과 경제 분야는 물론 대구시의 주력 산업인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한층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울산시에서는 2019년 도시숲정원 정책 담당자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산림청이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전국 지자체 도시숲과 정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전문가 2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워크숍은 산림청의 도시숲과 정원 사업 정책에 대한 설명과 울산시의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우수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도시숲 설계 공모 입상자와 도시숲 정원 무궁화 명소 조성 유공자 등 개인 표창과 우수 기관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림청이 주최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는 울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만큼 울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를 대전시에 유치하기 위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재 남아공을 방문하며 총회 회원도시와의 활발한 교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중국 리밍위안 치안사장을 만나 우호교류 협력도시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의향서 체결로 두 도시는 경제와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적절한 시기에 정식 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날 허 시장은 리밍위안 시안 시장에게 세계 지방정부연합 총회 대전 유치를 지지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도시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13일 개막한 제6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자 남아공을 방문해 2022년 총회 대전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와 문화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주시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협약서에는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15%를 도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관광과 도시재생을 연계해 경제와 산업 발전까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의 종합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천안시 누리별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개관 기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시 누리별 장애인 종합복지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이날 개관식에는 구본영 시장, 각계각층 내외빈, 유관기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 감사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천안시 누리별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복지관의 개관에 앞서 사전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 현장 내 안전 상태와 준비 상태 등을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공적인 복지관 개관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59에 위치한 천안시 누리별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3월 건축공사 착공에 들어가 총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226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국 최대 규모의 수치료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최중증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건립됐습니다. 이번 복지관 개관을 통해 서북구에 편중됐던 복지시설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장애인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을 살린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해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 나아가 사회 통합의 가치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 시립박물관은 최근 기증 기탁 유물을 전시하는 기증실을 신축하고 지난달 18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신축 기증실은 연면적 56.25제곱미터 규모로 항온, 항습시설이 완비돼 최적의 환경에서 유물을 전시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시립박물관 개관 이후 현재까지 시민들이 기증 기탁한 유물은 총 449건으로 1,432점에 달합니다. 포항시는 2019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경유지점에는 흥겨운 공연이 열려 참여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항시는 9일 한반도 최동단 힐링로드인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일원에서 2019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걷기 축제 코스는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코스 중 제1코스 연호랑 세원여길과 제2코스 선바우길을 걷는 코스로 청림운동장에서 출발해 흥원 분교까지 약 12.6km 구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축제는 청림운동장에서 디스코 카페, 축하 공연과 함께 몸풀기 체조를 하며 만세 퍼포먼스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 걷기 축제 경유 지점인 도구해수욕장, 연호랑 세원여 테마공원에서는 각각 로봇 댄스 공연과 북소리 공연이 진행됐으며 도착지인 흥원 분교에서는 먹거리 장터 운영과 함께 흥겨운 공연으로 행사 참여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타파와 미탁, 지난 2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해안 쓰레기 청소를 위해 100여 명의 관내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걷기 축제에 참가해 해안둘레길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내장산으로 단풍 보러 가는 분들 많으시죠? 가을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내장산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정읍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가을 관광으로 집중된 내장산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전북은행과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에 제2B 연수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제2B 연수원 조성 사업은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분양 부지 약 1만 평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내장산 골프앤 리조트는 운영되고 있지만 호텔 부지 등 대형 부지가 아직 미분양 상태에 있으며 일부 분양된 소형 상가와 숙박시설 부지도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번 제2B 건립계획은 나머지 대형 부지에 대한 투자 촉진은 물론 소형 분양 부지의 건축 조성 사업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 내장산 리조트를 중심으로 정읍시를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정읍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수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과학기술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수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역 여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후보 대상지의 여건과 적정성 여부를 파악했으며 도입시설과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수과학관 건립 타당성 최종 보고회는 입지 후보지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보완하고 재검토해서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박준승 선생. 정읍시에서는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을 개관했는데요. 개관식에 강석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정읍시가 12일 사내면 평사리 일원에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을 개관하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은 박준승 선생의 후손을 비롯해 유진섭 시장과 최낙삼 시의장,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관은 전통 한옥 형태의 건물로 총 5개의 구역으로 나눠 박준승 선생의 일대기와 애국활동을 시대별, 테마별로 전시됐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선생의 유품 확보 등 전시물 확충과 함께 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박준승 선생 기념관을 독립운동 역사체험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방침을 전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기념관 개관으로 애국충절의 고장인 정읍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5시 30분경에 의정부시에 위치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대는 3층 복도에 쓰러져 있는 요 구조자 1명과 5층 객실에서 요 구조자 2명을 발견하여 보조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구조했습니다. 화재는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의류창고에서 지난 14일 오전 7시 20분경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 윤모 씨는 인근에서 장사 준비를 하던 중 창고에서 연기가 발생해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 진압에 소방인원 62명이 투입됐으며 이번 화재로 다수의 의류 완제품과 집기 비품이 소실됐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5시경에 경기도 용인시에서 태권도장 통원버스에 차량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거리에서 1톤 화물차가 태권도장 통원버스의 측면을 들이받은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현장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분산 이송했습니다. 이상 뉴스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